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장 마무리 짓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장은요, 최근에 달렸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은 큰형님들은 좀 쉬어준 반면에 오랜만에 이 가치주였죠. 건설주, 기계, 조선 이런 쪽이 움직이면서 양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샌드위치 연휴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시장은 열리고 또 내일 이후에도 시장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또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울지 아직도 난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요. 종목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든든하게 저희를 지켜주시는 전문가님들이죠. 오늘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이주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네, 월요일 날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에요. 네네. 네,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근황 토크.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고. 네, 갈수록 살이 한번 이렇게 딱 그 점프업하면 네. 이제 정상으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종목을 점프업 시켜주시면 되죠, 앞으로도. 네, 계좌가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살이 지금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증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네, 혼자만 좋은 종목 알지 마시고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임업 전문가님. 네. 이제 앞으로는 월요일 날 쉬는 날 없을 텐데. 맞아요. 월요일 팀 좀 달려야 되잖아요. 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쉬는 게 좀 좋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잘 가네요. 아무튼 뭐 누차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었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절대 그것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리의 정점인 시장 흐름에서 이따가 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시장의 라인업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좋아진다. 네.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2차 전지만 봤었던 전반전, 그리고 이제 후반전 6월 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라인업, 자동차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요. 오늘 이런 식으로 이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야.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원맨 팀이었다가 이제 조직력을 갖춘 팀으로 변하면 무서운 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코스닥 상승이 좀 둔한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물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낙수 효과 계속 좀 기대해 보면서 6월 달 조금 더 자신 있게 우리 프로그램 종목들 많이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은 결과 5월 달보다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종목들 그러니까 선수들 층이 좀 두터워지고 있다 이야기를 딱 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좀 다양한 선수들이 눈에 띄던가요? 그래서 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또? 네, 장이 조금 찌글찌글해야지 다 같이 달리는 장이다 보니까 멍멍이도 송아지도 다 같이 뛰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바쁘죠. 예. 그러니까 싫어요. 그냥 고민할 것 없이 너 딱 이러면 거기만 그냥 막 계속 공략을 하면 네. 되는 장이 참 좋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종목들 다 같이 올라주니까 힘들었던 장에 물려 계셨던 분들께는 이제 광명이 좀 비춰오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좀 아닐까.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은 뭐 무난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돌드럼 별 매크로적인 이슈가 떠들어댈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왔다든지 뭐 이런 영향도 있다고 풀이를 하던데. 고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우리 이제 한 차례 조정 받을 때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막 못 올라 막 그런 얘기 막 있었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내려왔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밀렸던 거예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고용은 그냥 메인 디시가 아니라 사이드 디시, 찌개다시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반찬? 그렇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 그냥 좋게 나오면 좋은 거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냥 좋게 나오면 긍정적으로 좋은 보면 건 좋은 되는 거구나, 좋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점에 진짜 그 금리 인상의 정점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진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무풍지대다. 그냥 무풍지대다. 편안하게 멀미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니까 시장이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분과 함께 신나게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이무학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상승장 제대로 종목 골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입장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넘어올 텐데요.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어반리튬입니다. 관련돼서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좀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리튬 관련주들은 장중에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 등 리튬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의 리튬 생산량 통제 가능성, 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리튬 수요 급등 전망 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가운데 이런 흐름들이 펼쳐졌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반리튬 18.45% 오른 채 26,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잊을만 하면 움직여주는 리튬 관련주 두 분은 어반리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반리튬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볼 텐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치트키다라고 적어주셨고 왜 치트키가 게임할 때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꼼수 같은 거죠. 네, 쇼미더머니 하면 딱 돈 나오는. 그렇죠. 저도 가끔 게임할 때 이런 치트키들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게임들.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투명망토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뭐 해리포터나 이런 이거 마법... 망토 같나요? 아, 망토를 그리신 네. 거예요? 아, 저는 샤워 가운인 줄 알았어요. 네.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볼 텐데 자, 먼저 우리 그럼 이무학 전문가님 투명 망토를 네. 정성스럽게 그려주셨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오늘 뭐 리튬 관련한 이슈는 어반리튬이 장초반에 상한가 확 갔다가 이제 금방 밀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리튬 관련 업황 얘기보다는 어반리튬 자체의 종목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좀 이슈를 보니까 네. 이 CULX라는 일단 세계 최초로 공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리튬 회수율이 약 90%, 2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잠깐 좀 고민이 되는데 찰떡 비유. 네, 살짝 비율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정말 이 아프리카 같은 데 물 썩어 있는 물을 그쵸. 한 2시간 만에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 식수로 교환할 수 있는 정수 기능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기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수산화 리튬 자체를 2시간 만에 수율 90%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너무 좋았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90%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NCM, 그리고 리튬 수산화 코발트 이런 것들을 뭐 블랙 파우더를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잘 모르는 얘기들을 어려운 기술 이야기들. 하면서 일단 세 가지나 그것도 무슨 뭐 어떤
전웅 박사님이 보유한 기술을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왜 투명 망토라고 하냐면 투명 망토를 개발을 한 거예요. 아, 마치 세상에 없는 그런. 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어머. 투명 망토를 입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투명 망토일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 보이는데 아, 그래? 네. 옷 벗고 망토 하나 거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는데 네, 갑자기 바바리맨이 된 거예요? 우리 저 혼자 투명 망토 안 보이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무슨 공법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세상에서 없었던 세상의 최고의 기술을 정말 투명 망토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저게 진짜 투명 망토일까 하는 저는 의심이 너무 들어요. 본인만 모르는 건 아닐까? 그렇죠. 발가벗은 걸. 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네요. 봤을 때 그래서 주가가 상한가를 재료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상한가를 직행을 했는데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재료가 너무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뻥카? 네. 뭐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죠 사람이 믿어줄 텐데 우리 집에 한 70조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한 7천만 원 있으면 믿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 70조 있어. 우리가 뭐 기가 막힌 단열 기능의 망토를 하나 개발했어. 믿어줄 텐데 나 투명 망토를 개발했네? 이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뭐 세계 최초로 이 기업에서 개발했다고? 이거 황당한 얘기. 한국의 기업에서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 재료가 또 보면 한 2년 전에 나왔던 재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상승이 제가 그래서 오늘 노랑톡방에서 말씀드린 게 리튬주들 절대 아침에 쫓아가지 마세요. 네, 상한가든 뭐든 이거 아침에 잡으면 무조건 물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보를 드렸군요. 네, 그래서 리튬주들 뭐 제가 싫어하기도 하지만 약간 오늘 너무 심한 좀 재료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투명 망토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리튬 특히나 이 종목 보시면 어반 리튬 보시면 투명 망토를 만들었나 그렇게 색안경을 한번 끼시고 여러분들 정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 관련돼서 그리고 특히나 이 어반 리튬 같은 이슈는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투명 망토처럼 너무 얼토당토 않는 너무 좋은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노란톡에서는 미리 좀 경고 멘트를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 경고 멘트를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재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사실 아침에 좀 제가 부지런했다면 이 이슈를 봤다면 저 같아도 따라 들어가고 만약 싶을 손이 정도로.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그럼요. 이건 네.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는 순간이거든요. 워딩만 보면 정말 이건 뭐 안 살 수는 없는 워딩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리튬주가 내 포트폴리오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손이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갖고 손절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 이야기 또 이어서 들어보죠. 이거 치트키다. 노란톡방에 안 들어와주시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치트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치트키로 엄청나게 이제 뭐 리튬 하면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맞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급격하게 빠지지 않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장급들이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대장들이 잘 가냐 하면 이렇게 이제 항상 좀 가파르게 급등락을 할 수 있는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중형 이제는 소형주들은 거의 없죠. 이제 그렇죠. 리튬에서는 다 올랐죠. 다 이제 시총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들, 중형주들이 좀 시세가 변동이 큰데 어반 리튬이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뉴스 세계 최초. 넘버원. 네, 세계 최초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거 붙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제가 상한가에 바로 매수를 못 하고 좀 한번 풀려라. 살짝 한번 풀리면 체결되지 않겠나 하고 약간 아래다 걸어뒀었는데 리튬 관련주 어반 리튬이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다 같이 달렸었어요. 맞아요. 쫙 올라오다가 어반 리튬이 상한가가 딱 풀리는 순간 다 같이 무너졌는데 대장주니까 그렇죠. 대장주 해야죠. 그래서 걸어놨던 게 다 체결이 되길래 됐다. 이제 어디서 반등이 나오나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없이 주구장창 빠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살아있는 훅이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 되겠다 하고 손절을 하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탄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요. 네.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 오늘 아마 이 종목들 딴에서 네. 가장 많이 터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이렇게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을 받다가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공략을 좀 했던 거고
기술이 나왔던 이제 이야기 자체,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급형 배터리라고 해서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요거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용한 이후에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그러니까 있다? 한마디로 뭐 폐배터리처럼 재활용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말로만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LFP의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여기 블랙 파우더 이게 그냥 버려진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니까 남들 다 버리는 걸로 뭔가를 새로운 에너지를 거를 만들어낼 수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믿었는데 저도 믿고 싶었어요. 네. 믿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재료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앞에 정고점단에 물려 계시던 분들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한때 한참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본전 매도 심리 강하게 좀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보면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졌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한 18%를 유지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장대 양보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졌고 저항단을 일단 한 차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뭐 음봉으로 눌림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가 만약 무너지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도 기회가 나올 있을 수가 수 있을 있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막 리튬을 막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냐 하면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단타로 공략을 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변동성이 워낙에 큰 그 치트키를 가진 키워드이기 있어서.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불거지거나 다 같이 움직일 때 대장급이라면 한 번 정도 짧게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리튬 2차 전지 대형주의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기술적으로 한 번씩은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네, 중요한 얘기 하셨네. 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1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 두 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들 코멘트 다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 뒤로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움직였는지 만나보시죠.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그중에서도 덱스터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검색량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 바로 덱스터입니다. 애플과 메타가 혼합 현실 헤드셋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덱스터는 오늘 10.39% 오른 채로 11,0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덱스터를 필두로 해서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위즈윅 스튜디오, 맥스트,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MP, 스코넥 등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 역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덱스트를 포함한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과거 이 수익률 대결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언급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덱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짧은 사이에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모 전문가님. 화백이 따로 없네. 진짜요? 네. 될나무 떡잎 찾기라고 이제 아래에 나무 아래에 메타라고 쓰여 있고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애플 MR 출동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애플 이슈가 근데 좀 궁금한 게 오늘 터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온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 그 군부를 떼고 있었고 이제 나온다 하니까 관련주들이 한번 좀 들썩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동이라는 건 그럼 오늘 뭐 움직이는 게 본격적이다 이렇게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 주말 동안에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애플에서 이제 출시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저 메타에서 애플에서 이제 출시한다고 하니까 선수를 좀 쳤습니다. 내가 먼저. 네, 이렇게.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일단 뭐 메타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애플에서도 나오게 될 거고, 요게 이제 뭐 삼성에서도 뭐 또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빨리 좀 이런 그 메타버스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탁 누워갖고 이렇게 쓰고 방송국 나올 필요 없이 이렇게 여기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저희가 딱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덱스터는 항상 뭐 이 대장으로 움직이잖아요. VR, AR, 뭐 MR 뭐 이렇게 이제는 뭐 XR 뭐 이름도 다양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때 VR로 올리다가 맞아요. 같은 이름으로는 식상하니까 이름을 자꾸 바꿔가는 것 같은데 크게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이 CG, 그래픽 기술 관련된 컨텐츠가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끼고 뭘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덱스터가 수혜가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덱스터뿐만 아니라 뭐 라운텍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이 AR, VR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도 뭐 VR, 뭐 MR 관련돼서 연계돼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한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출시되고 있는 이 상품들이 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이걸 뭐 굳이 이 돈을 내고 사야 될까 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착용감이 안 좋다고 전해 들었어요.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판매가 이렇게 좀 잘 되고 이게 하나의 뭐 트렌드로서 좀 자리를 잡는다 하면 관련주들이 뭐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시장에 계속 흘러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정도만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투자를 난 꾸준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장주로 움직이는 덱스터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풀이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뭐 별로. 뭐야? 아니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난 아니다.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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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옛. 그런 이슈가 불거져서 막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 저 VR 관련주입니다 하고 덱스터가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움직였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 네. 덱스터 보시면요. 한번 이미 관련해서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7,000원짜리고 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지금은 그때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냐? 힘듭니다. 보통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기술적인 네. 반등이 한 번 정도 강하게 올라오는 정도로 네.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도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런 트렌드가 컨텐츠들이 이슈화가 되면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반등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좀 군을 이뤄서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때 가서 가장 강한 대장을 골라보자. 골라서 공략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Not yet, 아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임학 전문가님은 네. 될성 부른 나무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일단 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될 나무 떡잎 찾기. 저는 메타버스나 이쪽 AR, VR, MR 쪽은 된다라고 봐요. 아 된다. 이건 된다. 네, 우리가 95년도인가요?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기술 종목들 보시면 그때는 상한가 7%였는데 상한가 안 가면 욕 먹었어요. 아 진짜? 다 상한가 다다다다다. 근데 뭐 거의 다 상장 폐지가 되고 코스닥이 작살이 났지만 네. 우리는 당시에? 지금 닷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겪어서 아마존 같은 기업이 생겨났고 우리도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네. 결국은 10중에 99는 다 거짓이지만 하나는 시대를 바꾸는 종목이 분명히 탄생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메타나 이렇게 앞으로의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분명히 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사명을 메타로까지 바꿀 정도 네. 그리고 이 자회사 옥큘러스가 만들었었던
이 헤드 케이스 때 1일 날 나왔어요. 케이스 3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틀리잖아요. 오큘러스가 만드는 거 애플이 만드는데요. 네. 애플이 만든다. 아직 만들지도 않은 애플카로 LG전자 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럼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네, 애플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삼성전자 10개 합쳐놓은 게 애플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한다. 가격 300만 원, 400만 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애플이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애플이 오늘 출시가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 기기가 뭐 딱 나와서 이겁니다. 말 그대로 당장 내일 매대에 깔리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주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드디어 베일을 벗는 이 기기. 일단은 뭐 호불호가 분명히 가릴 것이고 노이즈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작이다. 시작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어떤 기계가 나올지 또. 디자인 너무 기대돼요. 네, 우리도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왜 사야 되는지 몰랐어요. 오. 매일 컴퓨터 4-5대를 모니터를 7-8대를 보는데 움직이면서까지 내가 인터넷을 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카카오톡 때문에 샀거든요. 다들 카카오톡을 하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게 소프트웨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바이스가 출시되면 분명히 또 거기에 맞는 VR 쪽에 맞는 AR 쪽, MR 쪽에 맞는 또 엄청난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탄생을 할 겁니다. 또 모르죠. SNS가 이제 그런 증강현실 SNS가 생겨서 분명히 안 있죠. 하면 뒤처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아주 최초의 원시적인 메타버스 게임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정말 나타나서 리니지나 이렇게 막 캐릭터 만들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다니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다니는 이런 제품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똥리 찾아보자고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도 뭐 덱스터냐 아니냐는 제가 뭐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관련한 내용들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제2의 또 네이버 같은 기업들 아마 분명히 나올 걸로 좀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이 기업이 될 성부른 나무다라고 떡잎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의견과 더불어서 해당 종목들 오늘 올랐던 부분들 저희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서 애플이 어떤 디자인 XR 기기를 또 내놓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당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 또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증권가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만나보도록 하죠.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증권사에서 이 레포트들을 내놓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수익 제품 판매 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서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또 목표 주가를 37,000원에서 39,000원까지 상향하는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보겠지만 실적 성장 기대감에 오늘 6.11% 오른 채로 33,0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코멘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제 창의력이 다 고갈된 것 같아요. 18번이죠. 너무 이 노래를 좋아하셔요. 신고가 신나는 맞습니다. 노래 불러주셨고 네네. 맞습니다. 신고가를 달성을 또 했고 우리 임학 전문가님은 포스코 2차 전지 삼각편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삼각편대 궁금하네요. 꼭지점이 이렇게 3개인 것 같아요. 각각 뭔가요?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죠. 뭐랑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세 개가 2차 전지 삼각편대. 네. 그러면 그 중에 3개 중에 뭐 무조건 하나를 잡아서 기다리면 된다는 소리인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까요? 뭐 셋 중에 하나라고 주면 일단은 무조건 포스코 퓨처엠이죠. 퓨처엠? 네, 진짜로 하는 회사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격인 포스코 홀딩스가 두 번째. 든든하게 받쳐주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는 약간 이거 왜? 중간에 낑긴나? 이거 약간 좀 포지션이 애매한데 이거 이 종목은 그래요? 이게 이제 종합 상사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에이 종합 상사 업체들 물류 업체들은 일단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딱 들어요. 아, 그래요? 인터내셔널 붙는 회사들 있잖아요. 물산 붙는 회사들. 이거 그냥 날르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고 뭐 세일즈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치면 뭐 배달하는 업체 이렇게 그냥 갖다가 그냥 줘버리는 이렇게
업체라서 네. 이게 약간 매력도가 좀 크진 않고. 기술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덩치 싸움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 저도 본능적으로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 야 네. 이거 다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예뻐 보이네요. 떨어졌으면 내 말이 맞았죠. 역시 상사는 안 돼. 아. 그랬을 텐데 올라가니까 이거 되네. 이거 되는구나. 인간적이야. 네. 네. 이 삼각편대로 껴주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흑연 쪽 우리가 이제 이 만약에 IRA 법안이 없었다면 얘는 못 껴요. 삼각편대 못 껴요.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그냥 냅다 갔다가 들어다가 팔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중국 원료 못 쓰잖아요. 특히나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여러분 다 드셨겠지만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중국에 거의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료보다 세계 1위 우리가 중국한테 기대는 게 바로 흑연입니다. 그래서 이 흑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음극재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들 양극재만 보고 있지만 음극재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극재와 관련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호주 쪽, 중국으로 못 가니까요. 이제 호주 쪽과 광산도 체결하고 말 그대로 이제 이 다리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 팹리스와 파운더리 중간 업체 디자인하우스처럼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원재 철강 이쪽 소재 원료와 이거를 가공해서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 이 중간에서 디자인하우스처럼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시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너무 올랐잖아요. 맞아요.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왜 못 올랐을까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오른 거예요. 상사가 무역 상사가 종합 상사가 이거 되겠어? 라고 했지만 이제 그 편견을 저는 오늘 편견을 깼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자들도 편견을 깬다면 상사에서 이제 편견을 깨고 이체전지 관련한 밸류체인 기업이구나.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할증이 붙어주겠죠. 그죠? 할증이 붙어주니까 저는 오늘 이거 깜짝 놀라셨어요. 네, 이제 가겠다. 이거 가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도 있지만 당분간은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가 재평가 이런 것들을 릴레이팅이라고 해요. 재평가가 뭐예요? 기존에 봤던 모습을 벗어내고 다른 옷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릴레이팅 포스코 그룹 중에서는 당분간은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매력적이야. 뭐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탄생이 되는군요. 포스코, 네. 워런 버핏도 저 일본 상사 쪽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진짜요? 그런 뭐 영향도 조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이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의존도가 컸다면 네. 이제는 자국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런 것들이 또 매력적으로 재부각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붙어 있으니까 2차 전지부터 해서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정말 여러모로 편견을 깨는 하루였군요. 네. 이렇게 점 찍고 사실 나타났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탄생이 민소희. 되는구나. 네, 그렇게. 요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또 연배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오늘 활약했던 네 번째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엑스게이트 마지막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가면서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엑스게이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는 굉장히 좀 생소했던 종목이라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SKT와 VPN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3일 연속 강세를 보이는 종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로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마감가 6,250원의 엑스게이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마지막까지 뭔가를 계속 그리시던데. 개미입니다. 개미예요? SKT와 엑스게이트, 퀀텀 매니아랑 개미랑 무슨 상관이요? 앤트맨? 앤트맨과 아, 뭐야? 저만 이해 못한 줄 알았어요. 앤트맨, 알겠습니다. 이런 마블 네. 팬.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양자, 암호,
테마 부릉부릉 네. 맞나요? 네네. 너무 어렵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양자 암호. 저 솔직히 엑스게이트 이슈를 기사를 몇 개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뭐 보안과 관련된 뭐 그런 기술인가 봐요. 네.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저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사실 이해를 잘 이거 못했습니다. 이해 못해요. 저 앤트맨도 사실 근데 영화로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이것까지는 이제 뭐 저도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0과 1을 갖다가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0과 1을 동시에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우리가 이제 6자리의 이 디지털 암호를 쓸 때 숫자 암호를 쓸 때 이거를 풀려고 하면요. 139억 년이 필요한가 그래요. 지금 기존의 컴퓨터로.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되면 수초 만에 가능하다. 요거를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 네. 양자 컴퓨터 개발에 전 세계가 지금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는 사용할 때 보면 0과 1을 순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막 쓰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상용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요번에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어디서 이제 이렇게 좀 해소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슈퍼컴퓨터 플러스 양자 컴퓨터를 해가지고 그 보안점을 딱 찾아냈는데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해했네요. 뭐 완전히 이해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거구나 정도. 대단하네. 이제 재밌어하는 분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부에서 쓰는 이제 통신이라든지 각 정부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암호들도 뭐 털리면 큰일 안 되잖아요. 큰일 네. 나잖아요. 요즘 아무래도 다 또 스마트폰 이래갖고 디지털 핸드폰 하나 탁 털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 암호화돼 있는 부분들 이런 뭐 보안, 정보 통신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개인이 소지하기는 아직 어렵겠지만 그렇죠. 정보기관이 소유를 하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애플폰 사용하다가 잡혀가면 비밀번호 막 안 알려주면 못 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또 양자 암호를 가지고 보안을 또 해내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를 방어하는 양자 뭐 암호. 보안, 암호 뭐 이런 체계가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어요. 그걸 이 친구가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VPN을 통해서 내가 SK텔레콤과 성격이 네. 개발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7일 날, 그러니까 내일 우리 쉬잖아요. 6일이고. 맞아요. 7일 날 정부에서 이제 양자 암호 통신 시범 사업 보안 검증제도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을. 네, 설명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테스트를 막 했던 거에 대해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과기부랑 뭐 이렇게 정부의 이제 각 기관들 참여해서 네. 여기에는 이제 안기부 아니죠? 이 이름이 바뀌었나? 아무튼 이해했어. 네, 뭔지 네네네. 알아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미드웨이 외전 같은 경우 일본이 침략할 거를 미리 그 통신 암호를 갖다 해독을 해서 일본이 대패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전쟁에 있었어도 무엇보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통신 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화될 가능성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다만 그 상승폭은 뭐 어디까지 갈지 그거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오늘 조금 특이한 부분 뭐였냐면 엑스게이트가 저는 이제 아침부터 좀 상각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어반 리튬에서 한 대 맞고 오전에 한번 한 대 딱 두드려 맞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오늘 한 놈만 걸려라 하고 다 종목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복귀 오른 채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이제 한 3-4 종목 중에서 오늘은 요 놈이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공략을 해서 상따를 성공을 한 종목인데요. 네. 엑스게이트만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그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을 네. 다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일단
찾아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네. 이 종목들 딱 설명드릴 거고요. 테마는 항상 움직이는 그 생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갖고 요 테마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움직이게 되면 관련주들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 정리 딱 해주셨다가 네. 거기서 공략할 수 있는 것들 딱딱 찾아서 입에 떠넣어 드릴 테니까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과 함께 테마주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어준 적이 있었는데 테마주는 저게 무슨 테마야? 라고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전문가님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양자, 역학, 양자, 암호 이런 종목이 대체 어떤 종목들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딱 준비된 것처럼 테마주에 대한 설명 노란톡에서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두 분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4가지 종목들 재미있게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토크보다는 실전,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는 들어갈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이걸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자꾸만 고르는 종목만 안 간다 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두 분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희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힌트 3가지로 종목을 드릴 텐데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힌트 3가지로 오늘 종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가 뭘까요? 자, 떠있죠. 산타페입니다. 자, 오. 요새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견인하는 게 참 아시다시피 SUV 맞아요. 재미를 많이 봤죠. 맞아요. 그죠? 잘 만듭니다. 정말 예전에 싼 마이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잘 만들고 저도 사고 싶어요, SUV. 잘 팔립니다. 네. 이제 세단의 시대는 저물고. 네, 아무튼 뭐 산타페가 지금 뭐 보시는 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가림막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그림자만 제가 보여드렸고 이렇게 아마 풀체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쁘죠? 우와. 약간 네 이제 5인승, 7인승까지 이제 이렇게 너무 해서 또 이 소렌토 이후 이제 또 작정하고 내놓는 현재 이야. 이제 산타페가 되지 않을까. 올해 연말에 출시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또 또 하나의 이제 또 셀러가 하나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회사가 근데 여기서 타이어 만드는 업체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뭐 타이어 얘기하자고 이거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자, 이 회사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뭐 다 해요. 내측 도어 트림, 뭐 콘솔, 헤드라이트, 패키지 라이트 트레이더, 뭐 인테리어 부품, 그리고 범퍼, 뭐 시트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약간 좀 요새 이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는 일단 또 그놈의 노조 문제 때문에 또 약간 잡음이 있죠. 네. 주가 가다 좀 걸렸는데 예. 부품주들은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정말 영업이익률 증가만 보여주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정말 실적이 빵빵 터지거든요. 맞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힘들어서 그랬지. 밸류가 안 나오죠, 네. 그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좋아져도 실적이 몇백억씩 튀어버리니까 굉장히 좀 요새 주가가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일단은 좋은 흐름이고요. 자, 기왕이면 다홍치마 실적은 좋았고,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은 제가 좋은 신선한 재료라 그랬죠. 여기에 맛있는 레시피, 좋은 키워드 이런 것들 워딩 뭐가 있어야 되냐? 자, 이 종목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미국 전기차 업체 하나 기사인데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부품 수주를 했다. 뭘 정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사가 정말 팩트처럼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주가가 좀 잠깐 차트를 볼까? 이 뉴스가 나온 날 어떻게 네. 됐냐면 주가가 자 보세요.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갔어요. 빵 또 하고 상한가 딱 찍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회사가 아니라고 안 했어요. 자 보시면 약간 조회 공시는 이렇게 애둘러 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기다고 할 수 없다. 네, 우리가 언제든 다시 공시할 수 있게끔 약간 발을 빼줘요. 그래서 뭐 M&A 할 거예요? 관련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계속 보통 공시들이 조회 공시 답변은 이렇게 나옵니다. IR 전문가인 줄. 그렇죠. 보통 이래요. 왜냐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 불성실 공시범인 되거든요. 그렇죠, 벌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발을 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얘기는 오가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기사가 너무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한가에서 빡 작살나죠. 그죠? 자, 근데요. 보통 재료 가짜 오버에 상한가 갔다가 밀린 종목이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런 건 없어요. 다시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재료를 뒤집지 않는 이상 재료로 빠진 하락을
수급으로 저는 이렇게 수급으로 올라간 종목을 좋아합니다. 순수하거든요. 제로빨 아니고 이 뉴스빨 아니고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도매의 힘으로 그냥 올라간 종목을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장대 음봉을 이거 굉장히 벗어나기 힘든 음봉인데 그냥 뚫어버렸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음봉 자리가 어때요? 지지받고 있죠. 그죠? 여기 밑으로 안 빠져요. 그러면 이거 뭐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버티겠죠. 그죠? 그렇죠. 실적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네. 지금 계속 군부를 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공략하신다면 테슬라의 T자만 들어도 또 주가가 빵 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히든 종목 오늘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노란톡, 이무학 전문가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자, 일단 힌트 3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 오늘 자동차 특집이네요. 네, 자동차 부품주. 지난주도 자동차 부품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또 넣게 됐네요. 배터리의 냉각 기술. 그러니까 배터리 달린 자동차는 뭐죠? 전기차가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다. 전기차 부품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연기관 부품 또 하다가 어. 전기차 부품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쵸, 그냥 그쵸. 자동차랑 아무 연관도 없는 회사가 갑자기 부품 만들기는 좀 웃긴 상황인 거고. 그래서 기존에 배기관 그다음에 엔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빌로우라는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빌로우, 좀 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이 압축과 팽창을 하는 실린더 같은 그런 공간에 잘 막아주는 그런 부품인 것 같아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네. 어찌되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1분기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상당히 다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대단한 수치는 아니지만 워낙에 이제 실적이 조금 적게 나오던 회사라 1분기 실적이 한 폭발적이었다. 47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이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엄청나. 그래서 일단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으로 따져보면 올해 아마 굉장히 좀 역대급 실적을 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회사 이름은 가려놨습니다. 다행이다. 여기 이제 보시면 HEV나 뭐 BEV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에클이나 뭐 이런 거 같아. 배터리 뭐 일렉트릭 비에클 이렇게 그냥 그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장착되는 자동차들의 이 배터리는 열이 난단 말이죠. 우리 그렇죠.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험해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배터리의 화재 때문에 그런데 이 배터리 팩의 열을 관리할 수 있는 냉각제. 부품을 네. 이제 개발해 놓은 회사를 갖다가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부품들이 어디에 쓰이냐? 보시는 것처럼 우주 항공에도 쓰이고요. 아. 하이퍼루프 이거 일론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퍼뜨린 건데 이 엄청나게 초고속 열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도 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핵융합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다음에 우리가 꿈의 에너지 핵융합 핵융합. 발전에도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붙을 수 있는 테마 다 붙었네요. 자동차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우주. 양다리 막 오징어 다리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이쁘게 쉬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섹터들 오늘 좀 괜찮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덕양산업 같은 게 오늘 신고가 갱신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섹터들 한 번에 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네.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자동차 부품주인데도 이렇게 매력이 다를 수가 있나요? 또 이주연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부품주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테마에 또 엮여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가 가도 갈 거고 혹은 다른 이슈로 움직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동차 부품주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팀 전문가님들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주연 이무학 전문가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